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젤슈추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셀레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젤슈추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젤슈추인데요. 젤슈추가 세포, 독일 말로 이제 세포를 보호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젤이 영어로는 셀을 말을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액티바이즈 보면은 옥시 플러스를 이제 스티커를 이제 가려놨잖아요. 젤슈추도 지금 보면 안티옥시하고 이제 이뮨 시스템 이거를 이제 그 스티커로 가려놨는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아직 항산화 면역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어찌 보면 젤슈추가 어찌 보면 더 강력하거든요. 세포를 보호하다는 뜻인데 이제 식약처 사람들이 독일 말을 몰라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젤슈추의 주요 성분을 보시면 이제 셀레늄,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C,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국적으로 표기를 보시면 비타민 A가 아니고 베타카로틴이라고 되어 있고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이제 찾아보니까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영어로 적힌 이 부분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함량이다 보니까 지금 귀뚜라미가 자제가 안 되면서 좀 밖으로 내보내려고 했는데 제가 나갈 생각을 안 해서 오늘은 이제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비타민 P 그리고 셀레늄 이렇게 할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먼저 A, C, E, P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셀레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분을 두 가지로 쓰는데요. 이제 동물성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물성에서 추출하는 경우는 레티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동물에 관해서 추출을 하는데요. 이거는 많이 먹으면 몸속에 쌓이게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건강기능식품 샀을 때 비타민 A라고 적힌 제품을 보시면은 그건 동물성 비타민 A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M의 젤슈추에는 비타민 A가 아니고 베타카로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식물성인데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내 몸에서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비타민 A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비타민 A가 충분하면은 이제 전환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족할 때만 비타민 A로 전환되기 때문에 많아서 이제 내 몸에 축적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독일 PM이 참 굉장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회사구나, 좀 착한 회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타민 A를 봤을 때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에는 눈, 피부, 점막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제 보통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야맹증이라고 합니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면 이제 안 보이는 증상인데요. 이런 야맹증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줄줄줄 흐르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옆에 사람이 누가 울렸어? 뭐 이렇게 할 정도로 농담하면서 했었는데 이게 제가 원치 않은 때 눈물이 나오는 것처럼 반대로 정말 꼭 눈물이 필요할 때 오히려 눈물이 나오지 않는 그래서 안구건조증이 있었고요. 만약에 제가 그 상태 그대로였었으면은 노안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노안으로 인해서 활성산소 공격을 받다 보면은 백내장이 왔을 거고 백내장을 방치하게 된다면 이제 녹내장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마침 PM을 먹고 저는 이제 원하지 않는 눈물이 흐르는 이런 일은 없어졌습니다. 눈이 안 좋을 때 먹으면 좋은 제품이 물론 3종도 좋은데 젤슈추랑 루테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루테인 아직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은 눈 전문 영양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식약청 통과 대기 중으로 알고 있는데 성분 때문에 지금 대기 중인데 회사에서 잘 해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테인이 들어오면 한국 시장에 굉장히 많이 커질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중국에 있는 안과 의사 한 분이 제자가 이제 독일에 갔다가 독일 PM 루테인을 사가지고 와서 선물을 주게 됐대요. 의사들이 야식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우리 집 앞에 파트너 사장님 지난주에 나식하고 오셨는데 루테인 있었으면 안 했을 건데
중국에 있는 안과 의사 이분이 눈이 계속 침침했었대요. 침침했었는데 제자가 준 PM 루테인을 먹고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지나니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게 어딨냐고 예전 같으면 저도 이제 사기다 이랬을 건데 있더라고요. PM에는 그런 일이. 루테인도 지용성이다 보니까 이제 흡수율이 많이 떨어지는데 PM의 루테인은 마이크로 졸부 기술에서 흡수력이 좋다 보니까 뭐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이 안 좋으면은 뭐 만약 루테인을 구하실 수 있으면 제슈츠랑 루테인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루테인을 구하기 힘드신 분은 오메가3라든가 뷰티를 추가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A 두 번째로는 피부인데요. 이제 비타민 A가 부족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건조증입니다. 건조하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각질층이 이제 피부 겉면에 이제 두텁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각질층이 두텁게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멜라닌 색소가 침착이 되어 있어서 기미 주근깨가 더 도드라지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피부가 안 좋으면 당연히 그러면 제슈추랑 뷰티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A 세 번째, 이게 가장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 몸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점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는데요. 혀 같은 경우에는 설염이 생길 거고,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입술 안에는 구내염, 입술 주변에는 구순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장 점막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크론병 이렇게 생기고, 위 같은 경우는 위염, 위궤양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붕의 옥상을 보시면은 옥상에 방수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방수 처리를 안 하면은 비가 오면은 빗물이 막 새듯이 이 비타민 A가 이제 점막을 코팅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이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활성산소로 공격을 받게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염이라든가 구내염 등등 이런 점막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C는 너무들 잘 알고 계시죠. 뭐 요즘에 거의 뭐 만병통치약 수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점이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비타민 C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C의 중요성이 대두됐던 게 괴혈병 때문인데, 괴자를 찾아보니까 뭐 무너지다, 무너뜨리다, 뭐 허물어지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 있던데, 내 몸에서 피가 계속 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었는데, 비타민 C를 안 먹고도 정말 이제 우리 몸은 필수 영양소를 먹지 않았을 때 이렇게 정말 죽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게 해준 그런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분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둘째 임신을 했을 때 그 철분 빈혈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제 철분 영양제를 먹었었는데, 그때 비타민 C 처방을 같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C, 그러니까 그 철이 결핍되어 있을 때 비타민 C를 같이 섭취를 해줘야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불신 호르몬 합성 과정에 관여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을 제대로 알려면 이제 갑상선 호르몬하고 불신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부 좀 깊이 들어가시려면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불신 호르몬이 합성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BC가 부족되면 비실비실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뱃살이 잘 안 빠지잖아요. 윗배가 부르신 분들은 간이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여성분들은 아랫배가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운동을 해도 안 빠지고 굶어도 해도 안 빠지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신 호르몬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에도 관여하고, 그리고 불신 호르몬 합성에 관여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만병통치약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C 권장량에 대해서는 대뜸 말이 많은데요. 이제 식약처에서 말하고 있는 1000mg, 이건 정말 아주 건강한 사람 이런 경우고요.
보통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과로, 뭐 수면 부족, 불규칙한 식사 이런 게 굉장히 만연하잖아요. 이제 보통 요즘 고혈압약, 당뇨약 대부분 꾸준하게 드시고 계시고 약물 복용하고 계시고 뭐 흡연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산부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훨씬 많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내 몸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오늘도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잖아요. 내가 뭐 스트레스를 받았다든가 과로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면은 비타민 C가 훨씬 많이 필요한 거죠. 뭐 3000mg, 5000mg 필요할 거고 특히 약물 복용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뭐 흡연을 하시는 분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에 알았는데 임산부와 수유부도 거의 한 1000mg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임산부하고 수유부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이 아기가 이제 저체중이 아니고 잘 자라게 하려면 콜라겐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비타민 C가 꼭 있어야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데 그런 임산부들이 그래서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젖을 먹이는 수유부들한테도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콜라겐 합성도 되지 않고 철분 흡수도 되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 방어도 되지 않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 아예 정의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제 유해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비타민 E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예 세포막 자체에서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1차 활성산소, 2차 활성산소 이런 말이 없는데 제가 한번 지어봤거든요. 활성산소 이름이 좀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한번 지어봤는데,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생기면은 그걸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연, 구리, 망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연, 구리, 망간으로 이제 제거가 안 되는 활성산소가 있으면 중간 활성산소, 뭐 제가 2차 활성산소 말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이거는 철분과 셀레늄이 이런 활성산소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철분 같은 경우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흡수가 잘 안 되니까 활성산소 제거하기 힘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러니까 활성산소를 제거하고도 남는 활성산소를 이제 독성산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셀레늄, 그리고 우리 파이토케미칼, 이런 성분들이 나머지 독성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 한 번씩 왜 뭐 노님 먹고 좋아졌다, 뭐 홍삼 먹고 좋아졌다, 뭐 먹고 좋아졌다 이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1차, 2차 뭐 독성산소 중에 뭔가를 제거하는 그런 성분들이 있었겠죠. 그게 마침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랑 맞는 영양제가 따로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어디서 어떻게 발현할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PM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옵티멀 세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최상의 제품인 게 요런 모든 성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만 먹어도 충분히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플라보노이드에서 비타민 P 성분인데요. 이제 한번 저희는 이제 제수추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그러는데 한 번씩 맛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제 비위가 약한 분들이 그런 경우 있는데 비타민 P가 그런 분들이 좀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비타민 P 자체도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얘가 이제 오렌지 껍질에서 추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오렌지의 그 껍질 말고 왜 안쪽에 왜 그 하얀색 거기 있잖아요. 그게 버려지는 버려지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왜 진피? 우리 왜 감귤에 사는 그거를 하는데 일산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피 그게 이제 해열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일산 어린이집에서 이제 감기 잡아주고 해열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로 지금 엄청 많이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먹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이제 맛까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 아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들 감기 걸렸을 때 이거 드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감기 예방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진짜 주제 이제 셀레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레늄이 하는 역할이 정말 많은데요. 강력한 항산화 기능도 하고 강력한 항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대사에도 관여하고 신장 질환에도 관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그리고 감기는 좀 재미있는 것도 있었는데 비듬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체내 중금속 제거에도 효과가 있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셀레늄 첫 번째 항산화 기능을 먼저 보시면은 항산화 기능이 극대화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 글루타치온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이 글루타치온과 셀레늄이 만났을 때 글루타치온 포녹시다제라는 성분으로 변환이 된다고 합니다. 요게 아까 말한 제가 2차 활성산소, 제가 임의를 지은 2차 활성산소 중간 과정에서 이걸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셀레늄이 파워 칵테일도 들어있고 리스토레이트에 들어있고 제슈츠에도 들어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셀레늄을 이렇게 다양한 제품에 넣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이직에서 파워 칵테일로 넘어오면서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뭐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항산화 기능을 추가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이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레늄 두 번째 이제 강력한 항암 효과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애리조나 대학에서 1996년도에 이제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1312명을 표적 조사를 했는데요. 폐암이 54%, 대장암 42%, 전립선암이 37% 발생률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 발표가 나고 나서 이제 아몬드가 이제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제 아몬드에 셀레늄, 그러니까 견과류에 셀레늄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그때부터 견과류를 먹자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은 견과류를 먹으라고 하는 분도 있고 먹지 말라는 분들도 계셔요. 먹지 말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제 그 견과류가 산패가 잘 되거든요. 기름이 오래 잘 썩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몬드를 샀는데 냄새가 난다. 그건 이제 산패된 거야. 썩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요거는 안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오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근데 정말 신선한 그런 견과류를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자연치유 하시는 분들이 견과류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수주 있으니까 아무도 굳이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셀레늄 세 번째 호르몬 대사인데요. 이제 회사에서 한 번씩 제슈츠 강의를 할 때 보시면은 갑상선 기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문구들이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이게 셀레늄이 갑상선 저하증, 특히 거기에 갑상선 기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갱년기 장애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 발표도 있습니다. 또 이제 전립선 고환에서 이제 정자 생성률, 요즘 남자분들이 정자수가 감소한 경우도 많고 그 정자수가 어느 정도 있어도 이제 운동성이 떨어진다는 거 이런 거를 한 번씩 많이 나오는데요. 뭐 한 50% 정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40, 50대 남자분들이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나올 생각을 안 하셔요. 그 보면 이제 전립선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산화질소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이제 셀레늄도 이 전립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셀레늄 중에서 이제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심장 질환입니다. 셀레늄이 부족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병들이 있는데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1936년에 중국 헤이룽 장성에서 캐산병이라는 병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캐산지방에서 발병을 해서 캐산병이라고 하는데
심장이 비대해져서 사망하는 일이 자꾸 발생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셀레늄 부족 정도가 아니고 셀레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지방에. 그래서 그 심장이 비대해졌고, 캐신백병에는 캐신백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발견을 해서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셀레늄 결핍이 관절 변형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관절이 왜 두꺼워지고 이런 분들 있죠. 손가락 마디 굵어지고, 그리고 다리가 붙어서 걷는 게 아니고 오다리로 이렇게 걸으신 분들이 캐신백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셀레늄 결핍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91년에 논문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닥터 볼렛 박사가 셀레늄 결핍으로 심장마비가 온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심장마비의 원인을 다 잘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심장마비 5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셀레늄이고, 그 다음에 산화질소, 세 번째가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네 번째가 큐텐, 다섯 번째가 콜라겐이랍니다. 이 성분을 다 먹을 수 있는 회사가 딱 한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의 피사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는 이제 심장마비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수유가 간 건강인데요. 이제 아일랜드 왕립의대에서 연구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충분한 셀레늄을 섭취하신 분들은 간암 발생률이 10배로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셀레늄에는 간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술을 마시면은 아세트알데히드가 초산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이제 셀레늄이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재밌었어요. 저는 이제 김해에서 이제 헤나샵을 하던 사람이어서 사람들 두피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는데 비듬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비듬균이 아니고 두피 문제인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이 비듬이 아니신 분들은 잘 몰라요. 이제 정말 검정색 옷을 입으면 후투투 떨어지는 거 사람들이 막 놀리고 하는 게 굉장히 그분들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근데 논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네요. 이제 비듬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보통 두피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이런 분이 많아서 비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지중성 염증도 될 수 있고 탈모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굉장히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제 체내 중금속 제거의 효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그 자리에 이제 중금속이 들어간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납,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을 흡착해서 배설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중금속이 체내에 쌓이면 이제 신경계, 정신계, 근육계에 문제가 온다고 하는데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우리 왜 한 번씩 미세먼지 많고 이러면 이제 돼지고기 먹고 이제 중금속 이제 배출한다고 하는데 돼지고기 먹어서 배출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이제 미네랄을 먹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셀레늄이 그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셀레늄이 면역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이거 역시 논문 발표를 근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학자들이 검증한 셀레늄 하루 필요량이 최소 40 마이크로그램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을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셀레늄 200 마이크로그램은 이제 애리조나 대학에서 1312명의 심장병 임상 실험을 했는데 치료 목적으로 200 마이크로그램을 이제 해봤더니 많이 좋아진 사례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이제 이제 셀레늄을 먹고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수추 우리 하루 분량이 3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이제 파워 칵테일이 30 마이크로그램, 그리고 리스토레이트가 18.5 마이크로그램이더라고요. 78.5 마이크로그램이면은 그냥 쏘쏘 그럭저럭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리스토레이트는 보통 두 포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97 마이크로그램이면은 뭐 심장병 있으신 분들의 한 반 정도 드시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셀레늄만 따로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더라고요. 이제 셀레늄 드시는 분들은 이 셀레늄 이야기하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셀레늄이 밀리그램도 아니고 아까 마이크로그램이라 할 정도로 정말 미량 영양소거든요. 우리 몸의 0.몇%밖에 차지 않는 진짜 정말 미량 영양소인데, 그게 부족해서 이제 심장마비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젊은 분들이 심장마비 일으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은데 그게 셀레늄 부족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뭐 술을 드신다든가 아니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 열심히 사시고 쉬는 날에는 그 등산 가고 자기 몸 돌보는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 그분들이 셀레늄 부족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널리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제 따로 이제 셀레늄을 챙겨 먹을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결국 얘가 지용성이라는 거죠. 지용성이면은 흡수력이 떨어지겠죠. 예, 식품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생각하는 게 흡수력이고 결국은 흡수력 경쟁인데, PM 같은 경우는 NTC잖아요. NTC 이론 안에 마이크로 졸부 공법. 이 마이크로 졸부 같은 경우에는 담즙산이 하는 일을 이제 얘가 대신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지용성을 이제 수용해서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사람들이죠. 제슈추는 이런 분들에게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말 면역이 필수인 시대죠. 면역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임산부들이 뭐 액티를 먹을까요 말까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 이제 제슈추 같은 거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맛이 훌륭하다 보니 영유아 아이들에도 좋을 것 같고 노인들한테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 기능에 좋다고 하니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저희가 지금 술 많이 먹고 온 날 리스토레이트랑 제슈추를 같이 타서 먹으면은 정말 술이 이제 뭐 깨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피곤하신 분, 과로하시는 분도 좋을 것 같고, 피곤하지만 커피 못 드셔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제슈추 하루 분량이 1,000원이 안 되죠. 거기다 액티바이즈 타서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사서 드시느니 이거 제슈추에다가 액티바이즈 타서 드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이제 피곤하지도 않고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한테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암 환자분들이 요즘에 이제 비타민 C 정맥 주사 이런 걸 많이 맞으시잖아요. 이제 비타민 C가 한 4시간 정도 있으면 이제 소모가 돼서 꾸준히 먹어줘야 되긴 하는데, 흡수력 때문에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맞으시는데 제슈추는 흡수력에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격도 상당하더라고요. 그 정맥 주사가 제슈추가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을 3종 이렇게 드시는데 3종을 하루에 한 번 갖고 안 되고 2번, 3번 이렇게 드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고민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만약에 3종을 이렇게 많이 못 드시는 상황이면은 이제 제슈추를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격이 58,000원이면 한 달 분량 56,000원이니까 한 달 분량 28,000원 정도 되잖아요. 요거 뭐 하루에 3번 먹어도 10만 원이 안 되는 돈이니까 이렇게 추가해서 드시면은, 실제로도 제슈추 추가했는데 명연바드 겪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슈추만 먹어보고 효과를 보고 이제 3종까지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가성비 뛰어난 제품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정 강의해 주신 재원은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해박한 지식에 또 한 번 감동입니다. 우리 몸에 너무나 필요한 젤슈처 완전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젤슈처 내일 바로 품질 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BA 프로모션 제품 젤슈처와 마스크팩 주문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지사에서 하는 BA 강의가 있고, 금요일 오후 2시에 김지영 사장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는 듣고 학습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강의 들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